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민법 조문 판례 이제 두 번째인데요. 물권법 편이에요. 근데 일단은 지난 시간에는 민법 총칙을 했죠. 민법 총칙에서는 그래도 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핵심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이 그 일단 법률행위 부분, 그 다음에 의사표시, 그 다음에 대리, 그 다음에 이제 부관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조건과 기한. 근데 이제 조건 부분에서도 이제 그 일단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이런 부분들. 근데 일단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총에서는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그다음에 조건 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 개념씩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일단은 물권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물권법은 일단 물권은 그 물건에 대한 이제 배타적 지배권을 말하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물권과 채권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근데 물권은 일단 배타성이 있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절대성이 있어요. 근데 채권은 배타성이 아니고 상대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절대성이 아니고 그 뭐죠? 배타권이 없고 그다음에 상대성이 있다. 라는 부분을 정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물권법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일물일권주의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한 개의 물건에는 한 개의 소유권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물권의 종류, 그러니까 185조부터 시작을 해요. 물권법은.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라고 하는 걸 185조에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185조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게 물권 법정주의고, 그래서 우리 물권법에는 총 8개의 물권이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 점유권, 그러니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다음에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가 있죠. 그 중에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는 거는 그 질권은 빼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물권에는 이제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죠. 그다음 그 분묘기지권하고 그 다음에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총 우리가 배워야 될 물권은 10개가 9개죠. 9개가 되는 거고 그 온천권이나 이런 건 물권이 아니에요. 예, 판례상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185조 밑에 이제 이론 정리한 걸 보시면 물권법정주의라는 거는 이제 종류강제, 내용강제. 그다음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의미. 그다음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과 다른 물권을 만들지 못한다는 그 강제하는 그런 창설 금지 효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법률 행위는 전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물권 변동을 그 186조에 바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물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거를 득실 변경이라고 하죠. 그거는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하여는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이 생긴다라는 의미고 그거는 이제 원칙이고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제가 밑에 적어놨죠. 빨간색으로. 그 원인행위 실효에 대한 물권 복귀, 그다음에 재단법인 설립에 의한 출연재산의 귀소, 소멸시효, 전세권 법정갱신, 그다음에 전세권 기간 만료, 제한물권 소멸 청구, 그다음에 소멸 통고. 요거는 이제 빨간색 부분을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등기하지 않아도 효력이 발생하는 예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등기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등기는 본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등기가 있죠. 본등기는 기본적으로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대항력이 있고 그 다음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고 추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본등기는 보시면 이제 권리 변동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게 이제 대항적 효력이 있고 대항적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순위 확정적 효력 그 다음에 추정력이 있어요. 근데 이에 반해 가등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일반적으로는 이제 순위 보전적 효력만 있죠. 순위 보전적
효력. 그 다음에 이제 그 청구권 보전의 효력이 있어요. 청구권 보전. 청구권 보전. 그래서 요 본등기와 가등기의 차이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지 이제 앞으로 이제 물권법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한번 메모를 해두셨다가 그 참조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고 187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일단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 물권을 취득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속은 기본적으로 피상속인, 그러니까 피상속인이 사망한 발생 시점에 사망 시점에 그 물권이 그 상속인한테 넘어가게 되어 있죠. 근데 상속인은 그거를 뭐 내 물건을 취득했지만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한테 처분하거나 하실 수 없겠죠. 예, 그게 이제 상속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메모해 놓은 거를 빨간색 표시를 꼭 그 암기하셔야 되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상속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공용징수. 원시 취득이에요. 공용징수도. 그다음에 그 여기 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형성 판결만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행 판결이나 확인 판결은 예, 등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형성 판결은 이제 권리나 법률 관계를 그 판결로서 그 확정시키는 거를 이제 형성 판결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언제 물권 변동이 일어나느냐, 판결이 확정된 때에 발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매는 공경매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물권 변동은 경납대금 완납 시에 되어 있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 시효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지만 등기를 요합니다. 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88조 들어가시면 이제 동산물권의 양도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1항은 이제 현실 인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2항은 간이 인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조항을 읽어보시면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현실로 인도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현실 인도 2항. 양수인이 이미 그 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그 효력이 생긴다. 이게 간이 인도죠. 그 다음에 동산 물권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제 밑에 조항이 나오지만 이제 189조의 점유 개정, 그 다음에 190조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가 있어요. 이것도 다 동산 물권 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 그 조항들이죠. 이거는 체크해서 꼭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1조에 혼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동과 같이 보셔야 될 부분이 일단은 물권의 소멸 원인이에요. 물권의 소멸 원인 중에는 일단 보시면 그 제가 다시 한번 물권의 소멸 원인. 일단은 그 물건의 멸실이 있겠죠. 물건 멸실. 그 다음에 이제 뭐 소멸시효. 그 다음에 규정되어 있는 게 물권의 포기. 물권의 포기. 물건도 재산권이고 소유 뭐 하니까 일단은 포기할 수 있겠죠. 의사표시로. 그 다음에 이제 규정된 게 혼동이에요. 혼동이 이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이제 191조에 나와 있고 물건의 소멸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혼동이란 그 서로 대립되는 두 개의 법률상 지위가 동일인하게 귀속된 경우에 한 가지의 물건은 이제 그 소멸되게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1항을 보시면 그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과 다른 물건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건은 소멸한다. 그러나 물건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라는 조항이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내가 전세권자였어요. 전세권자였는데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됐어요. 매매를 해서. 그러면 내가 소유권과 전세권이 같이 있죠. 그러면 소유권만 갖고 전세권은 일단은 소멸된다라는 내용인데 그 전세권이 만약에 전세권이 다른 제3자의 권리의 내용으로 됐을 경우에는 나는 소유권도 가지고 그다음에 전세권도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점유권과 광업권은 중요한 부분인데 혼동이 적용되지가 않습니다. 라는 부분은 꼭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 혼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원인 행위가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부정되는 경우에는 소멸된 물건이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249조의 선의취득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선의취득은 기본적으로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저희가 공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신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시의 원칙은 뭐냐면 이제 동사는 점유, 그다음에 부동산은 등기잖아요. 그거를 신뢰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 주는 그게 이제 선의취득 개념이세요. 그래서 249조 내용을 보시면 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이며 과실이 없다. 근데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라고 해서 공시의 원칙을 신뢰한 사람을 보호하는 조항이죠. 그리고 선의취득 대상은 이제 동산에만 하나고 부동산은 선의취득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선의취득과 관련해서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중요한데요. 선의무과실 판단 시점은 물건 행위가 완성된 때이다 라는 부분을 아시면 되고요. 선의취득은 원시취득입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일단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는 뒤에 소유권 파트에서도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래서 일단은 물권 이제 변동 관련한 이제 판례를 보시면 1번 한번 보실게요. 소유권을 양도함에 있어 소유권에 의하여 발생되는 물상 청구권을 소유권과 분리 소유권 없는 전 소유자에게 유보하여 제3자에게 대하여 이를 행사케 하는 것은 소유권의 절대적 권리인 점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 그래서 소유권을 상실한 전 소유자는 제3자인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물권적 청구권에 의한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판례를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2번, 3번도 체크해서 보세요. 동그라미 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물권 변동 편이니까 일단 물권 그 민법 총칙은 물권법, 채권법, 가족법에 대한 총칙을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물권법 총론이라고 하면 일단 물권에 뭐 8가지 이제 법적 물권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동일하게 총론적인 부분을 모아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5번 판례도 중요하세요. 뒤에 이제 전세권 파트에서도 되어 있겠지만, 그러니까 5번 파트 아까 그 읽어보시면 전세권이 법정갱신된 경우 전세권자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갱신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아까 그 법조항 보셨죠? 등기를 요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 취득 예외로 그 전세권 법정갱신 부분이 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전세권이 소멸되면 전세권 등기는 말소 없이도 소멸되죠. 그게 6번 판례고요. 그다음에 7번 판례를 보실게요. 7번 판례는 일단은 진정한 등기 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인데요. 이거는 판례상 인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만약에 무효 등기, 그러니까 내가 소유자인데 다른 제3자가 무효의 등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말소 청구하는 것이 1차적으로 그 원칙인데 기본적으로 판례상 인정되는 게 내가 진정한 명의자로서 그러니까 말소 등기 청구를 하지 않고 이전 등기 청구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판례상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파란색 그 판례 내용 보시면 말소 등기에 가름하여 허용되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어느 것이나 말소 등기 청구권이나 이전 등기 청구권이나 목적이 동일하다. 라는 부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일단 동일하다
라는 부분이고, 대신 이제 그 빨간색으로 읽어보시면 돼요. 그 밑에 화살표 표시 있죠. 말소 등기에 가름하여 허용하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과 무효 등기의 말소 청구권은 모두 물권적 청구권이다 라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8번 판례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8번 판례는 일단은 한번 같이 읽어보실게요.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에는 현재의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담보 채무의 소멸을 원인으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양도했던 이제 근저당권 설정자가 있잖아요. 그 사람도 일단 종전의 소유자로서 설정 계약의 당사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의 계약상 권리에 터잡아 그 근저당권자의 피담보 채무 소멸을 이유로 그 근저당권 설정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소유자는 물권적 청구권이죠. 소유권에 기한. 근데 이제 종전 소유자는 채권적 청구권이죠. 계약에 의한. 그 부분을 구별해서 암기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10번 판례를 보실게요. 10번 판례는 그 선행 등기가 유효라는 거를 체크하세요. 선행 등기가 유효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보전 등기가 이중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중복 등기에 대해서는 선 등기가 유효다. 그 대신 이제 원인 무효나 이런 사유가 없는 이상은 그렇게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 13번, 14번 판례도 동그라미 쳐 두시고 찬찬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서는 24번, 25번, 26번 판례 또 체크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9번 판례를 같이 볼게요. 그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었다. 그러면 그 등기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하여서뿐만 아니라 그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추정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의 추정력 부분 얘기했죠. 아까 말씀드린 거 본등기에는 추정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등기 명의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원용이 가능하고 등기 명의인의 이익은 물론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됩니다. 라는 부분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부동산 등기가 있다면, 그러니까 본등기가 있다면 당연히 그 등기를 신청했던 그 등기 원인이 있다, 적법한 등기 원인이 있다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서는 그걸 한번 보실게요. 그 법률 용어로 봤을 때는 이제 추정과 간주가 있어요. 뭐뭐뭐뭐으로 추정한다. 그 다음에 무엇으로 본다, 내지는 간주한다, 의제한다. 그래서 추정은 뭐 사실 확인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개연성이 높은 경우, 거기에 그 개연성이 높은 사실에 대하여 그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거죠. 법률 효과를 부여하게 되는 것이 이제 추정이에요. 그다음에 간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조항을 한번 볼게요. 이게 추정은 가족법상에 보면은 그 혼인 중에 이제 아내가 임신해서 애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추정이고요. 근데 대신 추정을 이제 깨트리는 방법은 이 아이가 내 DNA 검사 결과 아니다라는 사실관계만 입증하면 추정은 깨져요. 근데 간주 같은 경우에는 법조문에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법 촉칙 파트에 있는 건데 이제 그 실종 선고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뭐 5년, 뭐 1년짜리가 뭐 있는데 5년 실종 기간이 있는데 실종 선고 후 실종 기간이 만료되면 실종 선고를 받은 그 실종자는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러니까 간주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간주고 이거는 추정이고, 근데 간주는 간주를 깨트리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사실의 입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 내가 살아 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살아 있지만 걔도 그거를 깨트리려면 법원에
법률적인 판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상 깨트릴 수밖에 없다. 소송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정보다는 간주가 더 센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용어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등기의 추정력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인행위가 만약에 무효나 하자가 있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등기의 추정력도 깨질 수 있는 부분이겠죠.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3번 판례를 볼게요.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소유자로 믿고서 그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한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 없는 점유자에 해당한다. 빨간색으로 등기를 신뢰한 자의 선의 무과실은 추정된다. 이게 바로 공신의 원칙이죠. 등기.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판례도 보세요. 체크해서 한번 찬찬히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권 넘어가겠습니다. 192조부터 이제 점유권이 시작하는데요. 점유라는 거는 일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이죠. 예, 그거를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법적 권리로 인정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점유에는 이제 자주점유와 타주점유가 있죠. 자주점유는 이제 소유의 의사로서 하는 점유를 이제 자주점유, 그 다음에 타주점유는 소유의 의사 없이 하는 거를 타주점유로 하고요. 그 다음에 상속, 그 193조의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그러니까 187조 아까 보셨을 때 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건, 부동산 물권 취득이라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 상속이 있죠. 예. 근데 상속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포괄 승계이기 때문에 그 점유권도 당연히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내가 그 상속인이 그 점유 사실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도 인정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속계 시 사실을 알든 모르든 예, 점유권은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간접 점유 194조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195조 점유보조자가 있어요.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죠. 법으로. 그래서 그 점유보조자는 기본적으로 그 보시면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하는 때에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그러니까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점유보조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점유보조 관계가 있어요. 계약이나 뭐 이런 뭐 그 위임이나 뭐 이런 식의 그 계약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관계가 유효이든 무효이든 상관계가 없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어서 점유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단 일단은 점유자를 위하여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포인트겠죠. 그 다음에 196조 점유권의 양도, 점유는 인도하여야 그 효력이 생기죠. 예, 그리고 그 인도 방법에는 간이인도, 점유개정, 그 다음에 목적물 반환 청구권의 양도 규정을 준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조 점유자, 여기 추정이 또 나오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 점, 뒤에 그 밑에 화살표 있죠. 뒤에 단,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라도 그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2항이죠. 197조 2항.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그러니까 1항은 추정이고 2항은 간주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아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점유계속의 추정. 그러니까 전후 양시에 어느 일정 부분에 내가 여기 점유를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 부분에 점유를 하고 있었으면 요 이제 공백기도 점유한 것으로 그 추정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99조 점유 승계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유라는 게 분리나 병합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예,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추정이 나와요.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또 추정하죠. 그러니까 동산 점유만 그렇고요. 부동산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라는 부분을 체크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유자의 과실 부분이 있습니다. 201조 점유자,
그러니까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랑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근데 악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죠. 네, 그래서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합니다. 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화살표 부분 읽어볼게요.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이 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어요. 이거는 과실, 무과실을 불문합니다. 라는 부분을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악의 점유자는 맨 밑에 화살표 보시면 과실 반환 의무가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단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무과실이라면 대가 보상 의무는 없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2조 점유자 그 다음에 회복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훼손한 때에는 악의 점유자는 그 손해 전부 배상, 선의 점유자는 현존 이익 한도 배상이라는 부분이 악의 점유와 선의 점유의 차이죠. 예, 라는 부분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단에 보면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자주점유, 타주점유의 차이죠. 그러니까 선의 점유자가 자주점유일 때는 현존이익 배상인데 선의 점유자가 타주점유일 때는 손해 전부를 배상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악의 점유자는 자주, 타주 불문하고 전부 배상. 이라는 부분이죠. 그다음에 203조 점유자의 상환 청구권 읽어볼게요. 1항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과 그 다음에 이제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같은 걸로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수취했으면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점유자는 점유자라면 그러니까 요 물건을 점유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요비에 대해서는 선악 불문하고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화살표된 거 읽어 보시고요. 유치권 부분 볼게요. 화살표 유치권 점유자는 비용 상환 청구 채권으로 행사 가능. 단 유익비의 경우 법원이 상당 기한 허여한 경우에 행사 가능. 그래서 불법 점유의 경우에는 행사가 불가하다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점유권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 그 다음에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204조 1항을 보면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때에는 그 물건에 반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 침탈이 있는 경우에 침탈자의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행사가 가능해요. 네, 그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 모두 점유자이므로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점유 보조자는 청구권자가 아니죠. 예,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라는 부분이고요. 사항을 보면 이 점유보호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이다 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점유보호 청구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으로 봐요. 판례상. 그래서 재판을 행사하는, 그러니까 재판을 청구해야 하는 출소기간으로 본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5조 점유의 보유, 이게 바로 점유물 방해 제거 청구권이죠.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 제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 이것도 점유보호 청구권은 다 1년이에요. 제척기간 1년.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06조 점유의 보전. 이게 점유물 방해 예방 청구권이죠. 그래서 방해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간접 점유자도 보호를 해요, 법은. 그래서 207조에 보시면 그 점유 보호 청구권은 간접 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 또 보시면 침탈을 당한 경우에는 간접 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점유자가 물건을 반환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조항은 한번 쭉 보시고요. 그 점유권 관련 판례는 1번을 보실게요. 1번이 제일 기본인데, 일단은 물건의 점유자는 그 내가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어요. 예. 그 왜냐하면 소유의 의사 자주 점유가 추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취득시효의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 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래서 외형적 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추정은 점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소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보고 외형적으로 봐서 그냥 판단해서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바로 추정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소유의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는 외형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라는 부분을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판례는 이제 다 이게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에 관한 판례예요. 그래서 2번은 일단 자주점유가 추정된 판례고요. 3번은 그 타주점유였던 그 판례고요. 그래서 요건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 요 판례는 한번 싹 보셔야 돼요. 쫙 체크해서 보시고요. 그 11번을 한번 볼게요. 등기 명의가 신탁되었다. 그러니까 명의 신탁을 아시잖아요. 명의 신탁 같은 경우에 명의 신탁의 수탁자의 점유는 기본적으로 타주 점유입니다. 라는 것의 판례입니다.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13번도 볼게요.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 또는 소유하는 자는 점유의 권한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타주 점유이다 라는 내용이죠. 이것도 보셔야 될 판례고요. 그 다음에 쭉 나머지 판례들도 그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볼게요. 그 30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21페이지. 사기의 의사 표시에 의한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는 점유 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기는 침탈이 아니잖아요. 사기를 당한 거는. 그래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셔야 될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소유권은 211조부터 시작하는데 소유권은 그 사용수익 처분할 권리가 다 있죠. 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라고 해서 212조가 있습니다.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그러니까 토지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그 위, 아래 다 미치게 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는 일단은 토지 소유권이 무제한의 권리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다 요즘에는 그 상대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상린관계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 여기 그 보시면 그 토지를 구성하는 이제 암석이나 토사는 그 토지 소유권이 당연히 미치겠죠. 근데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제 미채굴 광물은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습니다. 미채굴 광물은 국유이죠. 그 다음에 온천수도 그 보시면 빨간색으로 토지의 구성 부분으로 독립성이 불인정됩니다. 즉 관습법상 물권으로서 온천권은 부정됩니다. 그러니까 물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토지 소유권의 효력이 온천수에 미친다. 그러니까 미채굴 광물과 온천수는 구별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213조, 이게 이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213조는 반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소유권자는 당연히 그 내가 침탈당한 거는 반환 청구를 받아올 수 있겠죠. 근데 점유자가 만약에 정당한 권리가 있어요. 뭐 임대차 권리가 있거나 뭐 법률상 권리가 있다고 하면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거를 반환받아올 수는 없죠. 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청구권자는 밑에 화살표 보시면 법적 의미의 소유자, 그 다음에 상대방은 현재의 점유자. 그래서 점유보조자를 또 나옵니다. 점유보조자는 아니다. 간접 점유자는 포함된다. 라는 부분이고요. 점유자의 고의 과실을 귀책 사유 불문합니다. 아까 점유보호 청구권도 그랬었죠. 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14조 보시면 이제 소유물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 청구권자는 현재의 소유자, 전 소유자는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215조부터는 이제 상린관계예요. 215조부터는 상린관계인데 한번 보시면 이제 건물의 구분 소유 부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되어 있는 부분들 그 구분 소유 보시고 그 다음에 216조 인지사용 청구권 보시고 그 다음에 217조 방해금지인데 이거는 이게 그 독일법상으로 임미시온이라고 그래요. 그 안온방해 이제 생활방해 금지라는 내용이 이제 저희 민법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 방해를 내가 받아요. 요즘에 층간 소음도 있고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인 한도가 넘느냐 아니면 참을 만하냐. 라는 거에 대해서 법적 판단이 틀려져요. 그러니까 생활방해가 수인 한도 범위 이내면 위법성이 없어서 불법행위가 아니에요. 근데 수인 한도가 넘었어. 내가 밤에 잠도 못 자요. 그러면 이건 불법행위 성립이 가능할 수 있겠죠. 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체크해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을 한번 볼게요. 219조. 주의토지 통행권은 이것도 상린관계인데,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거예요. 화살표 부분. 주의토지 통행권의 통행권자는 유상의 통행권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220조 분할로 인하여 공로에 통하지 못하는 토지가 있을 때, 그러니까 맹지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는 공로에 출입하기 위하여 다른 분할자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다. 보상 의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유상이 원칙인데 토지 분할로 인한 경우에는 무상이다. 라는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21조부터는 조항만 확인하세요. 여기에는 이제 물에 관한 상린관계 아니면 이제 경계에 관한 상린관계 부분인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한 번씩 눈에 익히고 들어가시면 혹시라도 여기서 문제가 나오실 수 있으니까 한 문제라도. 그래서 요거는 빨간색 부분은 꼭 체크해서 한번 시험 들어가시기 전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45조를 볼게요.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 이거는 취득시효 부분이죠. 그래서 1항은 점유취득시효, 그 다음에 2항은 등기부취득시효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1항 점유취득시효를 볼게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점유취득시효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기본적으로 자주점유, 그 다음에 평온 공연, 그 다음에 20년간, 그 다음에 등기를 요합니다. 이게 점유취득시효고요. 그 다음에 2항 등기부취득시효를 볼게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게 등기부취득시효죠. 그래서 등기부취득시효의 성립 요건은 점유자 명의의 등기가 먼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간은 10년이고 그 다음에 선의 무과실이 요건입니다. 라는 아니요. 추정력은 있는데 원인 관계에 대해서는 아닐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등기부 취득시효가 따로 법조문에 지금 기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점유취득시효, 등기부취득시효는 일단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요 성립 요건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점유로 인한 동산 소유권의 취득기간은 한번 참조로 해서 보세요. 아무래도 취득시효 부분은 부동산이 더 중요해요. 동산보다는. 예. 그 다음에 247조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 전 2조 그러니까
그 점유 취득 시효, 등기부 취득 시효, 그 다음에 동산 소유권의 이제 점유 취득 시효 같은 경우에는 효력, 그러니까 소유권의 취득 효력은 소급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 그 소급해서 발생합니다라는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조항은 한번 쭉 보시고요. 이제 나오는 게 그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아까 그 넘어갔던 250조, 251조가 있어요. 그러니까 250조 같은 경우에는 그 피해자 또는 유실자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품 유실물이 양수됐을 경우의 문제가 251조고요. 이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그 반환 청구할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52조. 이거는 이제 무주물의 귀속, 그러니까 어느 누구의 소유에도 속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이제 그 뭐죠?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이제 선점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 그 다음에 매장물 방일견, 요 세 가지 조항이죠. 252조. 그래서 무주의 동산만이 선점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선점해도 내 소유가 될 수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자주점유여야 되고요. 이 소유권 취득 요 파트는 기본적으로 원시 취득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252조 무주물, 그 다음에 253조 유실물, 254조 매장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255조에 보면 다 국유지요.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256조부터는 이제 첨부예요. 첨부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요? 그 부와 포나 가공을 얘기하는데 첨부는 그거를 총칭하는 의미인데 그 소유자가 서로 다른 물건 두 개가 일단은 물건 하나로 되는 경우예요. 예, 물건이 하나로 되는 경우에 이제 그거를 뭐 물리적으로 분해하거나 분할하거나 하는 게 이제 그 경제적 가치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불가능할 경우에 이제 두 개 소유권이 하나의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누구한테 소유권을 줄 것이냐의 문제가 첨부의 문제예요. 그래서 호나 그 부합 그다음에 가공 요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56조 부동산의 부합을 보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식재하거나 이런 그 뭐 나무를 심거나 하는 부분들 뭐 그거는 이제 소유권자한테 당연히 넘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내용도 화살표 표시된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산도 마찬가지예요. 그 257조 동산과 동산이 부합하여 훼손하지 않으면 분리할 수 없거나 그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할 경우에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그러니까 이게 동산은 이제 그 주물과 종물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종물의 소유권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호나 가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가공을 한번 볼게요. 가공 259조 가공 1항에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그 물건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0조 첨부의 효과를 볼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빨간색 화살표예요. 원상복구가 불가하다. 이것이 첨부의 주된 효과이고 강행 규정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용과 법률의 규정과 다른 내용으로 법률행위라거나 효과를 부여할 수 없다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조항이 나오죠. 그 물건의 공유 262조. 공유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공유가 있고 합유가 있고 총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개인적인 색채를 띠느냐에 따라서 공유, 합유, 총유로 나누죠. 그래서 그 세 개에 대해서 공동소유 요 세 개에 대해서 그 좀 개념과 그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공유는 기본적으로 여러 사람이 한 개의 물건에 대해서 한 개의 소유권을 분량적으로 분할해서 소유하는 형태죠. 그래서 지분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일물일권주의에 반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있고요. 요 263조를 볼게요. 공유. 그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죠. 공유 지분을 누구나 처분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공유자 그 수에 비례해서 몇 n분의 1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분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다음에 처분 변경 264조 같은 경우에는 공유물 처분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요하게 되어 있죠.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공유물의 이제 관리 보전 265조인데 관리 행위는 기본적으로 그 이용행위나 개량행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이나 변경에 이르지 않은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서 결정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32페이지 보존행위에 보시면 보존행위 빨간색이죠. 보관, 수선, 유지 등 형상 유지 행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 무효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 청구 등 사실상 법률상 행위를 의미합니다. 보존행위는. 그래서 아까 조항에서도 봤듯이 관리행위는 공유 지분의 과반수를 결정한다.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물에 대해서 이제 부담 266조 그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 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도 빨간색 표시돼 있죠. 지분의 비율로. 그러니까 관리자 수 n분의 1이 아닙니다. 지분 비율로 한다는 거죠. 라는 부분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항에 보시면 1년 이상 전항의 의무 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그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지분 매수 청구권이죠. 지분 매수 청구권. 이거는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그 청구하는 즉시 일단은 그 법률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있죠. 그다음에 267조 그 지분의 포기 등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포기할 수 있죠. 상속인 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그러니까 이것도 지분 비율이죠. 공유자 수에 대한 n분의 1이 아닙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공유물 분할 청구 중요합니다. 그 268조 한번 볼게요. 1항 공유자는 그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 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분할 금지 특약은 유효하다. 근데 그 기간은 5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분할 청구권도 아까 지분 매수 청구권과 동일하게 형성권입니다. 그래서 그 일단은 공유자 전원이 참여하지 않는 공유물 분할 절차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무효입니다. 라는 빨간색 부분 체크하셔서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고요. 269조 이제 분할의 방법은 기본적으로 원칙은 협의 분할. 예외적으로 이제 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재판상 분할.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판상 분할은 필요적 공동소속입니다. 그래서 그걸 체크하시면 되고요. 그 재판 분할은 기본적으로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대금 분할, 경매 붙여가지고 그 경매 대금 환가 받아서 그거를 지분 비율로 나누는 그 대금 분할이 허용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270조 나머지 이제 쭉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271조 물건의 합유 이제 합유가 나오죠. 합유는 기본적으로 조합의 소유 형태예요. 그러니까 조합 계약에 따른 소유 형태. 그래서 그 공유와 총유의 이제 중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보시면 그 전형적으로 합유가 성립하는 것은 동업 계약을 했을 경우에 이제 합유 관계라고 봐요. 판례상으로. 그래서 그 272조를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 합유물을 처분 변경하면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273조 합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합유물의 지분은 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처분할 수 있어요. 아까 공유는 그렇지 않았죠. 각자 알아서 처분할 수 있죠. 공유 지분은. 그렇기 때문에 그 차이를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항 합유자는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합유물은 기본적으로 분할이 안 돼요. 아까 공유는 분할을 할 수 있었죠. 협의 분할, 협의가 안 되면 재판 분할 했었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네네. 합유는 등기하는 절차는 네. 그 사람 명수는 몇 명이라는 거를 쓴다라고 말을. 그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동업계약을 할 때 동업계약에 지분을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너는 몇 프로, 이게 5대 5인지 라고 해서 그 계약상의 내용에 따라서 그 합유 지분이 나와 있게 되어 있죠. 예. 네네, 그렇죠. 어쨌든 어쨌든 사적 자체에 따라서 이건 계약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신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합유의 종료라는 부분 274조를 보시면 합유는 조합체의 해산 또는 합유물의 양도로 인하여 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75조를 볼게요. 법인 1항 보시면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한 때는 총유로 한다. 요거는 이제 총유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그 법인이 아닌 사단, 일반적으로 교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재산은 이건 공유도 아니고 합유도 아니고 그 성도들의 총유로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물건을 어쨌든 단체로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내가 교회 재산을 내 거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로서 소유하게 되는 경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화살표를 볼게요. 총유부동산은 사단 자체의 명의로 등기 가능합니다. 예, 등기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소유권의 내용 중 관리 처분 등의 권능은 구성원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단 합유도 등기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할 수 없고 점유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사적 계약상의 원리에 대해 하고 동산하고 부동산을 따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합유 등기가 가능합니다. 네. 네네. 합유 등기 가능합니다. 공시법에서 부동산에 합유가 되면 합유 명수가 들어간다고 네네. 교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네. 김덕 선생님은 합유는 안 들어간다라고 그러니까 네네. 거기서 이제 합유 등기 가능합니다. 부동산도 당연히 합유 등기 가능합니다. 거기에 이제 필요적으로 당연히 지분 비율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예. 했기 때문에 합유 등기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산하고 부동산 따로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시 방법 자체가 부동산은 등기고 동산은 점유잖아요. 그러니까 동산에 대한 합유 같은 경우에는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지분 관계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동산은 또 등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동산하고 부동산을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예, 그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총유물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에 대한 276조 보존행위, 이거는 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래서 사원총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는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고, 관리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고, 사용 수익은 각 사원이 정관 규약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요 소유권 관한 판례를 한번 볼게요. 1번 보시면 일단은 온천권. 예, 온천권은 물건이 아니죠. 관습법상 물건도 아닙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주의토지 통행권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행지상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으므로 모래를 깔거나 돌계단을 조성하거나 장애가 나는 나무를 제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통로 개설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인데 통행지 소유자의 점유를 배제할 정도의 배타적인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통행지 소유자가 주의토지 통행권자에 대하여 주의토지 통행권이 미치는 범위 내에 통로 부분에 인도를 구하거나 그 통로에 설치된 시설물의 철거를 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세요. 이 판례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화살표 볼게요. 빨간색으로 통행권자가 통행함을 넘어 통행지를 배타적 점유하고 있다면 통행지 소유자는 통행권자에게 토지 인도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는 어떤 부분을 볼 수 있냐면 제가 음식점을 해요. 산에 음식점을 하는데 산에서 제 음식점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임야 소유자의 통로를 넘어올 수 있죠. 근데 그냥 이용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왔다 갔다 손님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배타적 점유를 하고 있다는 의미는 뭐냐면 거기다가 내가 간판을 세운다거나 라는 부분들, 그러면은 이제 그 토지 소유자에 대한 점유를 방해하는 거겠죠. 배타적인 거를 넘어서까지. 예, 그런 경우에는 인도 청구가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주의 토지 통행권자에게는
토지 소유자가 그런 그 배타적 점유를 뭐 침해받지 않았다라고 하면 인도 청구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판례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번 한번 볼게요. 일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시효 취득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부분이 다른 부분과 구분되어 시효 취득자의 점유에 속한다는 것을 인식하기에 족한 객관적 징표가 존재해야 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돼요. 예, 그래서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일필의 토지 일부에 대해서도 점유 취득 시효가 인정됩니다. 이 경우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그 등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점유 취득 시효니까. 그래서 일필의 토지라면 분필을 해야 돼요. 분필해서 그 분필 절차를 통해 등기 격려해야 한다. 라는 부분이세요. 그래서 그 부분 체크하시고, 근데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는 인정하지만 일필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 시효는 부정합니다. 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네,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전단과 후단을 보셔야 돼요. 빨간색. 그러나 등기부 취득 시효는 부정한다라는 부분을 아셔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일필 토지의 일부에는 점유 취득 시효만 가능하다. 그다음에 14번 판례 읽어보시면 되시겠지만 이것도 공유 지분도 취득 시효를 인정합니다. 라는 부분이세요. 그러니까 부동산에 관하여 그 어쨌든 공유 지분에 대해서도 취득 시효를 인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23번 판례를 볼게요. 요거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 취득 시효가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점유자가 자신의 명의로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먼저 제3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려되어 버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원칙이죠. 그러나 가능한 경우가 있다. 뒤에 그 후단에 보시면 파란색으로 그 제3자가 취득 시효 기간 만료 당시에 등기 명의인으로부터 신탁 또는 명의 신탁 받은 경우. 그러니까 명의 신탁은 그러잖아요. 내부적으로는 신탁자 소유. 그렇죠? 대외적으로는 수탁자 소유잖아요. 네, 그 점을 아신다고 하면 이해되실 수 있는 판례세요. 그래서 종전 등기 명의인으로서 언제든지 이를 해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점유 취득 시효 취득자로서는 종전 등기 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시효 완성 주장이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 그렇죠. 명의 신탁이라는 것이 그 판례에 보이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죠. 네, 그렇죠? 라는 거를 체크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9페이지에 33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 그 후에 점유를 상실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그 파란색 읽어볼게요.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라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그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한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론 채권적 권리이고 그 소멸 시효가 10년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35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그 민법 제245조 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는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게 바로 등기부 취득 시효죠. 예. 그렇죠? 등기부 취득 시효. 위법 조항의 등기는 부동산 등기법 제15조가 규정한 일부동산 일용지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 등기를 말하므로 어느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 명의인을 달리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격려된 경우 먼저 이루어진 선행 소유권 보존 등기가 원인 무효가 아니어서 후행 소유권 보존 등기가 무효로 된 때에는 뒤에 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에 터잡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근거로 하여서는 등기부 취득 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중복 등기는 선행 선등기가 원인 무효여서 무효가 아닌 다음에는 후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래서 말소되지 않은 후등기를 근거로 등기부 취득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선행 등기가 유효하죠. 그 후행 등기는 무효죠. 근데 무효 등기라고 해서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 이상 계속 등기부에 남아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제 10년간 그걸 유지한 거예요. 그래서 후행 등기는 말소됐어야 될 무효의 등기인데 그거에 대해서 등기부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라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41페이지 그 44번 볼게요. 그 다음에 민법 제256조 단서 조항의 권원이람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과 같이 타인 부동산에 자기의 부동산을 부속시켜서 그 부동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므로 권원이 없는 자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받음이 없이 무단으로 한 거죠. 승낙이 없죠. 근데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게 아니고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 그 부동산에 나무를 심었다면 그거는 당연히 토지 소유자의 소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거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될 판례고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자의 동의를 승낙을 받았어야 되는데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나무를 심었다. 제3자가 그럴 경우에도 본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42번에 49번 판례를 보겠습니다. 그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라 할지라도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지 않는 한 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러한 상태의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건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래서 건물을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 취득한 자로부터 그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아직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갖추지 못한 자, 그 자는 건물의 불법 점거자에 대하여 직접 자신의 소유권 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등기도 아직 못 넘어왔잖아요. 그러면 등기라는 게 기본적으로 그 등기의 추정력이 있죠. 예. 그다음에 이게 공시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양수를 받았더라도 미등기 그다음에 그 뭐 신축한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그걸 미등기 건물을 내가 양수했더라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해서 이제 뭐 불법 점유자에 대하여 불법 그 방해 증거 청구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등기를 격려하지 않은 부동산 매수인은 무단 점유자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직접 행사할 수 없다. 그래서 매도인, 양도인이죠. 매도인의 그러니까 법적 소유자, 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해야 한다라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판례들은 쭉 보고요. 네,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69번 판례 한번 볼게요. 교인들은 교회 재산 아까 총유라고 그랬죠. 예, 예. 그래서 그 교회 지위를 그러니까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게 되면 탈퇴하면 교회 지위 교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 내가 그동안 오래 다녔어도라는 것이 이제 이게 교회 분할 판결인데 꼭 읽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상권 부분은 잠깐 쉬었다가 그 한 5분만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